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무생과 과학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봐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오늘은 1단원 뒷부분 대륙이동설하고 2단원 앞부분 힘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죠. 그럼 문제를 볼까요? 10번 그림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따른 대륙이동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네요. 그림을 보면 그림을 잠깐 볼까요? 지금 가가 가장 이렇게 서로 뭉쳐 있고요. 가가 가장 뭉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초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다의 모습 같습니다. 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떨어지면서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멀어지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 다음 나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의 모습, 나가 되겠죠. 아까 가라고 했나요? 가고요. 마지막 모습이 나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기, 기억.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 대륙은 나부터 나, 가, 다 순서대로 이동하였다 라고 했네요. 지금 방금 설명했는데 다가 가장 처음이고요. 다가 가장 처음, 그 다음에 마지막 나 순서대로 이동하였다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으로 가죠. 니은.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인을 멘틀의 움직임으로 설명하였다.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한다는 증거 4가지를 보이면서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던 게, 즉 베게너는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 왜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에 이동하는 원인을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문장이네요.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대륙이 이동했다는 근거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일치함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베게너는 4가지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4가지 증거를 내보이면서 즉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해안선의 일치, 그리고 산맥의 연속성, 그리고 같은 생물의 흔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네요.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대륙이 이동했다는 근거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고생물 화석이 공통적으로 발견됨을 제시하였다. 네, 이것도 방금 그 생물의 흔적, 화석이죠. 그것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증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과 리을이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네요.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네. 문제를 읽어보죠. 그림은 지진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이 보이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즉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좀 점이 많이 찍혀서 좀 진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즉 환태평양 지진대, 태평양 지진대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환의 고리라고도 하는데, 네, 즉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지진대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화산대도 거의 일치하고 그곳이 판의 경계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보기. 기억, 지진대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한다. 지진대를 보면 고르게 분포하면은 다 똑같은 색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지진대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렇죠.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즉 띠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 지진대입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지진대의 분포는 화산대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판의 경계는 지진대와 화산대의 판의 경계에 다 겹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문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1단원의 뒷부분 대륙 이동과 지진대, 화산대를 좀 알아봤는데 12번이 위에 있겠네요.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까지 보면 12번까지 지진에 대한 설명이네요. 12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보죠. 12번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또 지진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보기 볼까요? 기억,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다. 그렇죠. 지진은 규모가 클수록 그 에너지가 커서 숫자가 커집니다. 네,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강한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진도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진도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규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고 진도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지진이 전달되는 뭐 세기나 아니면은 피해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지층에 따라 달라지고 또 진앙에서 거리가 멀면 또 작아지겠죠. 이렇게 진도는 어느 지역에서 받는 피해 정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니은 다시 여기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난다.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가 맞겠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가 아니라 작게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은 기억 하나.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럼 이제 13번으로 힘에 대해서 한번 보죠. 13번. 네, 조금만 크게 할까요? 네, 13번.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 질량이 50kg인 물체 A와 질량이 100kg인 물체 B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옳게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처음 배웠는데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지는 거죠. 중력의 단위는 무게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힘이나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고 거기에 F를 붙여서 킬로그램 힘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자주 쓰는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배웠는데 질량과 무게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수직되는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지금 A의 모습을 찾으면 A는 아래로 A는 지금 이렇게 이런 방향이 되겠죠. A가 지금 윗부분에 있으니까 이 그림상 윗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봐야 되고 B는 지구 지금 옆부분에 있죠. 그래서 얘도 아래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구 중심의 방향으로 지구 중심과 수직이 되는 그것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연직 방향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요건 지울까요? 요거는 이렇게 지워서 즉 디귿과 리을 여기서 그러니까 A는 디귿을 찾아주고 B는 리을을 찾아주면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또 문제를 풀어 가볼까요? 네, 14번. 무게와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질량과 무게는 서로 어떤 크기, 그러니까 재는 건 맞는데 질량은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중력이 달라지면 우리 지구에서의 당기는 힘과 달에서 당기는 힘, 그리고 뭐 수성이나 금성, 저쪽 목성 다 당기는 힘이 다르겠죠. 이렇게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재는 기구도 조금 다릅니다. 즉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것은 우리 질량을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뜨리는 그런 기구는 무게, 즉 아래로 내리면서 우리 지구가 당기는 힘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죠. 1번, 무게란 중력의 크기를 뜻한다. 그렇죠. 무게란 중력의 크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용수철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네, 지금 2번이 틀렸죠. 아래로 떨어뜨리는 용수철 저울, 안진뱅이 저울,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고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윗접시 저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2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죠. 3번, 킬로그램은 질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그렇죠. 킬로그램은 질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고 우리가 지금 배운 무게의 단위는 옆에 써볼까요? 무게는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죠. 즉 뉴턴을 사용하거나 킬로그램에 이렇게 옆에다가 킬로그램의 F,
kg 힘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즉 단위가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3번도 맞네요.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물체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네, 그렇죠. 즉 중력이 크기가 클수록 즉 잡아당기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달에서 재는 거하고 지구에서 재는 거하고 만약에 지구에서 60뉴턴이 나간다 했으면 달에 가면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즉 지구의 6분의 1로 작아집니다. 6분의 1도 좀 기억해 두세요. 6분의 1. 그래서 달에 가면 이거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10뉴턴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질량은 달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고유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즉 지구에서 60kg인 것도 달에 가도 60kg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만 변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 볼까요? 5번.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한다. 예, 지금 방금 설명했죠. 장소에 따라 달에 가든 지구에 가든 수성에 가든 네, 달라지지 않는 것이 질량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네요. 5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찾았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조금 더 풀어볼까요? 내려가서 네, 15번. 15번 요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네, 보죠.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 질량이 6kg인 물체가 있다. 이 물체를 다시 이 물체를 달에 가져가면 달에서 측정한 물체의 질량과 무게는 각각 얼마일까? 좀 전에 제가 60으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네, 공이 하나 빠졌네요. 6kg. 6kg일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네, 그대로 6kg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서 찾으면 질량은 3번, 4번, 5번 6kg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여기서 단하고 나서 네, 아주 예, 잘 계산하라고 이렇게 참고하라고 힌트를 주었네요. 단, 지구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이며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라고 했네요. 즉, 우리 중력 가속도를 붙여야지만 중력 가속도, 즉 중력 상수라고도 하는데 9.8을 붙여야지만 뉴턴으로 무게 단위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9.8 색깔이 아니라 줄이 네, 9.8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1kg일 때 9.8이니까 6kg은 9.8을 곱해주면 되겠죠. 9.8 뉴턴의 무게에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라고 또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해줘서 계산하면 무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6하고 6은 없어지니까 네, 9.8만 남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8 뉴턴을 찾으면 됩니다. 무게는 9.8 뉴턴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16번도 풀어보죠. 16번. 조금만 줄일까요? 네. 16번. 그림 가와 나는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는 무거운 세공과 가벼운 고무공 모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림 나는 두 공을 동시에 불면 두 공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낸 것이다. 네, 서로 지금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떠 있는 모습이고, 불었을 때 고무공이 좀 더 많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보기 기억, 지구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세공과 고무공 모두 무게가 0으로 측정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제로니까 지금 중력 외부에, 지금 밖에 나가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둘 다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0일 것이다. 네.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가보죠. 세공과 고무공 모두 공중에 떠 있으므로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쵸? 중력을 느낄 수 없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에서 즉 우주선에 있는, 즉 지구 밖 우주선에 있는 뭐 우주인들 좀 보여줄 때가 있죠. 그때 다 둥둥 떠 있고 뜨지 않게끔 뭐 물건들은 다 잡아져서 있다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두 공을 동시에 불었을 때 두 공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른 것은 두 공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관성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성은 안 배우는데, 네, 1학년 때는 배우진 않지만, 즉, 불었을 때 이제 무게가 아닌 질량으로 가야겠죠. 즉, 질량이 좀 가벼울수록, 즉, 변화되는 정도가 조금 더 크죠. 우리가 큰 트럭을 밀었을 때와 작은 오토바이 정도? 작은 걸 밀었을 때 누가 더 멀리 빨리 나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건 중력하고 영향이 없고 질량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즉 고무공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무게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 즉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게와 질량의 비교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았기 때문에 다 있는 것을 찾으면 아래로 좀 내려가 봐야겠네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다 있는 게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16번 했으니까 네, 올라가야겠네요. 네. 17번 보시죠. 17번. 17번 탄성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중력 다음에 배운 것이 탄성력인데, 탄성력은 즉 탄성체, 물체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우리 용수철, 자 고무나 아까 탄성력이 있는 것들, 그러나 또는 또 용수철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모양을 달리하면 다시 처음 모습으로 띵 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즉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탄성력은
힘과는 지금 힘을 주었죠. 선생님이 뭐 이렇게 탄성체가 있는데 탄성체에 힘을 주면 반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준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고 그 탄성력은 내가 힘을 준 크기하고는 똑같다는 거.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죠. 보기, 기억,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체의 탄성력도 커진다. 그렇죠.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큰 힘이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탄성체의 탄성력도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고무줄이나 용수철과 같이 탄성을 갖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한다. 그렇죠. 방금 설명했죠. 이렇게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물체를 우리는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탄성력은 탄성체 가한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네, 선생님 두 가지 알아두라고 했죠. 두 가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방향은 반대라는 거. 그래서 같은 방향이란 것이 틀렸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18번 그 아래로 갈까요? 18번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 예가 아닌 것, 즉 탄성체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어떤 기구에 용수철 같은 것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탄성체라고 봐야 됩니다. 용수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1번 양궁 이렇게 활시위, 그 활시위가 고무줄처럼 그쵸 고무줄로 되어 있죠. 팅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활이 쏘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궁은 맞고요. 집게 이렇게 짚는 거죠. 짚는 것은 짚고 다시 돌아가고 모습이 짚고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탄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3번 열기구. 열기구는 탄성체가 아니라 즉 공기를 데펴서 즉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열기구 비닐을 빵빵하게 좀 크게 만들죠. 크게 만들어서 열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즉 이것은 약간 이제 부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즉 지구 중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합니다. 이 열기구는 부력과 관계가 있지 이 탄성체는 아니네요. 그래서 3번 열기구가 틀렸고요. 네, 컴퓨터 4번 컴퓨터 자판. 그 자판도 누르면 다시 올라오죠. 눌렀는데 올라오지 않는 것은 고장난 것입니다. 네, 고장난 것이고요. 그래서 눌렀을 때 다시 올라가는 요새는 뭐 그런 자판도 있지만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손 움직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아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는 컴퓨터 자판 일반적으로 이게 다시 올라오는 그 안에 용수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자판 맞고요. 그리고 그리고 5번 장대 높이뛰기. 이 장대가 아주 긴 나무죠. 그쵸. 막대인데 아주 긴 거죠. 근데 그것이 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휘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자기 모습으로 막대 모양으로 올라오면서 사람이 그 장대를 이렇게 넘을 수 있죠. 이것도 다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 다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5번도 탄성력을 이용한 거 맞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정답은 네, 18번의 정답은 열기구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단원 힘에 있는 부분까지 했는데
아마 중간고사가 이 1, 2 단원이나 또는 학교마다 다른데 어느 학교는 이제 저번 했던 생물의 다양성도 나올 수 있어서 좀 넣어봤고요. 어쨌든 1, 2단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중간고사 100점 맞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그럼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